I'm gonna make you mine. When it's cloudy, I don't see you. When it's dark, I lose your spark. And I don't have another moment when you're not around. I know you're my ray of light. Somehow I have lost your sight. I have got mysterious ways to bring you back into my life. And I'm gonna make you m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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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n there's a shadow, it gets cold. It's so gloomy when you're gone. Oh, I will wait till you're back. Then the morning light will break. And I'm gonna make you m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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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nbeam gets into my eyes. Now I see you And I'm gonna make you m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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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n it's cloudy, I don't see you. When it's dark, I lose your spark. And I don't have another moment when you're not around. I know you're my ray of light. Somehow I have lost your sight. I have got mysterious ways to bring you back into my life. And I'm gonna make you m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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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n there's a shadow, it gets cold. It's so gloomy when you're gone.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현재 스트리밍의 전송률이 낮습니다 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라이브가 잘 되고 있나요? 제가 오늘 랜선이 없어가지고 와이파이로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는데 잘 될까 모르겠습니다. 잘 돼야 되는데 이게 잭이 필요하다 보니까 제가 사무실에 놓고 왔어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들리시죠? 네, 음악을 이제는 끄도록 하겠습니다. 끄고 제 목소리만 나가죠? 네, 잘 들립니다 라고 또박이님 말씀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잠시만 이렇게 조정을 하면 되겠네요. 네, 여러분 잘 들리시죠? 네, 어서어서 들어오세요. 네, 오늘도 일요일 밤, 아주 소중한 시간을 이 룸마리와 함께 보내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셨어요. 아주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읽어볼 책은요, 에센셜리즘이라는 책이에요. 에센셜리즘 뭐죠? 이거 뭐 미니멀리즘인 것 같기도 하고, 어쨌거나 뭐 비슷한 맥락인 것 같기도 하고, 꼭 필요한 걸 하라는 말인 것 같아요. 그쵸? 다 맞아요. 다 비슷한 얘기고, 다 맞고, 다 선택과 집중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여러분, 에센셜리즘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요, 더 적게, 하지만 더 좋게, 이렇게 책에서는 계속적으로 풀이를 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이렇게 입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봐도 좋고 마음속에 새겨봐도 좋을 것 같아요. 더 적게 하지만 더 좋게. 네, 더 적게 하지만 더 좋게 선택과 집중이라는 얘기겠죠. 그렇지만 선택과 집중이란 단어보다 저는 이 더 적게 하지만 더 좋게 이 말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 말을 앞으로 또 여기 제 마음속에 담아놓고 저도 많이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네, 좋아요. 제 얘기 잘 들리시죠, 여러분? 이게 좀 가까워야 잘 들리더라고요. 고무줄로 묶어놓고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건드리지 않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우리가 미니멀리스트가 되고 싶고 미니멀 라이프를 살고 싶고 오늘은 미니멀 라이프, 미니멀리스트라는 말 대신에 오늘은 에센셜리즘이라는 단어로 얘기를 할게요. 뭐 다 비슷한 말입니다. 네, 에센셜리스트가 우리가 다 되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우리가 에센셜리스트로 살기 위해서는 아주 반드시 극복을 해야 될 세 가지 궤변이 있대요. 어떤 궤변이냐? 어떤 궤변이냐 하면은 나는 그걸 꼭 해야 돼. 나 그거 꼭 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이거 전부 다 중요한 거야. 이거 전부 다 중요한 거야. 그리고 세 번째, 나 이거 다 할 수 있어. 이거가 궤변이라고요. 궤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죠. 첫 번째, 나 그거 꼭 해야 돼. 두 번째, 이거 전부 다 중요한 거야. 그리고 세 번째, 나 이거 다 할 수 있어. 이게 궤변인데 네, 이 세 개를 극복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궤변 말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나는 그것을 꼭 해야 해 대신에 아니 나는 선택할 수 있어. 나는 내가 뭘 할지 내가 선택할 거야. 이렇게 바뀌어야 되고요. 전부 다 중요한 거야 대신에 정말로 중요한 건 극소수에 불과해. 이 많은 것 중에 이게 전부 다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거. 괜찮아 보이는 거 말고 진짜 중요한 거는 극소수에 불과해. 이렇게 우리는 바뀌어야 하고요. 모두 다 우리는 해낼 수 있어. 해봤어? 모두 다 해낼 수 있어. 이것보다 그냥 쿨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이거 다 할 수 없어. 이거 다 할 수 없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극소수에 불과하니 나는 그걸 선택할 수 있어로 우리는 바뀌어가야 된다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미니멀하게 살고 싶고 에센셜리스트로 살고 싶으면 우리 스스로에게 계속 이런 질문을 해야 된대요. 지금 나는 제대로 중요한 일에 나의 시간과 자원을 투자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그냥 대충 중요한 일 말고요. 그냥 중요한 일 말고요. 제대로 중요한 일에 내 시간과 자원을 투자하고 있는가? 이거를 우리는 계속 생각을 하면서 선택을 해 나가야 한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네, 4명 지금 들어와 계셔요. 네, 누가 들어오셨을까요? 궁금합니다. 요즘에 유튜브 알람이 잘 안 가요. 가끔 그런 일이 있다고 제가 유튜버들이 모인 단톡방이 있는데 오늘 유튜브 이상하지 않아요? 오늘 영상 올리지 말까봐요. 오늘은 알림이 안 가요. 이렇게 알고리즘이 그러면 떨어져서 조회수가 더 안 나올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런 일들이 사실 요즘 종종 있었거든요. 연말이라 바쁘시겠죠? 네, 계속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에센셜리스트, 우리 진짜 미니멀리스트들은 정해진 방법을 수동적으로 우리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보통 다 그렇게 살잖아.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정말로 자신에게 맞는 방법, 자신에게 옳은 방법을 스스로 적극적으로 선택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을 에센셜리스트라고 우리는 오늘 이 시간 그렇게 부를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럼 앞으로 우리가 에센셜리스트로 에센셜하게 좀 살아가 볼 수 있는지 제가 쭉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라방의 주제를요. 나 없으면 회사 안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 다 들어와. 라고 올렸잖아요. 그 이유가 오늘 이 책에 나온 예시들이 회사와 일과 관련된 그런 예시들이 정말로 많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미국 책이고 뭐 영국 책이고 영국 작가가 쓴 책이고 그런 외국의 예시들이 많기는 하지만 그냥 지금 우리가 요즘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는 요즘 우리들의 회사 분위기랑 거의 흡사해요. 거의 흡사해요. 그래서 미국이나 영국이나 한국이나 사실 뭐 답답하기는 매한가지구나. 네, 일 잘하는 사람들에게 계속 일이 떨어지고 계속 그 악순환의 굴레를 반복하고 있는 건 어디나 마찬가지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최시도박이님 나 없으면 회사 안 돌아가긴 하죠. 라고 얘기를 해주셨네요. 네, 여러분. 이런 예시인데요. 저는 이게 진짜 한국 예시 같다고 생각했어요. 들어보세요. 어떤 이 사람의 부인이 출산을 한 거예요. 출산을 하는 중에도, 그러니까 부인이 산통을 겪고 있는 중에도, 그리고 아기를 낳을 때도, 그리고 아기를 막 낳아서 부인이 지쳐서 너무너무 예쁜 아기를 안고 있는 중에도 자기는 진짜 일이 너무너무 바빠서 일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아내의 눈을 맞추고 아기를 보고 기뻐하고 뭐 이렇게 계속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도 약간 회사에서 지금 마치고 오지 않은 일들 때문에 막 갑갑하고 불안하면서 계속 핸드폰으로 카톡이나 메일을 계속 확인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동료가 보낸 메일이 이런 이메일이에요. 애기 낳은 건 축하해. 출산 축하해. 근데 목요일 오후 2시는 애를 좀 낳기에 좋지 않은 시간 아니야? 나는 네가 반드시 이 회의에 좀 와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메일을 보낸 거예요. 아니, 목요일 오후 2시는 아기를 출산하기 좋지 않은 시간이야. 이 문장 이거 뭐예요? 너무 열받지 않나요, 여러분? 근데 이게 이제 책에서도 나옵니다. 뭐 농담 반이긴 하지만 진담도 있었고 이 문장 때문에 자기는 사실 굉장한 압박감을 느꼈다라고 적혀져 있거든요. 네, 그 메일을 보면서 압박감을 가지면서도 아니지. 그냥 당연히 이럴 때는 가족의 곁을 지켜야지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근데 그때 회사에서 전화가 옵니다. 오후 4시에 회의 있는 거 참석할 거지? 할 수 있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네. 자동 반사적으로, 네, 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진짜 자동 반사적으로. 거절을 못 하니까요. 거절을 못 하고, 이게 내가 아니면은 좀 대타로 뛸 수 없는, 회의인 거를 자기도 뭐 마음속으로 알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맺고 끊음이 안 돼서, 네, 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가족에게는 뭐 미안하다 하면서 회사에 갔겠죠. 회의를 갔어요. 당연히 회의에 집중도 안 되고요. 그 회의에 참석한 고객사는 애를 낳았는데 지금 왔어? 헐, 이런 반응인 거예요. 그래서 그 상대편도 그러면 다른 날 하자고 하죠. 그냥 미뤘어도 되는데 뭐 이러면서 고마워하기보다는 불편하게 여겼고 그렇게 나도 안절부절 못하고 고객사도 좀 뭔가 불편해하고 이러다 보니까 회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나를 부른 그 동료나 상사한테도 만족을 주지 못했고 당연히 아내랑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역시 이것보다 일이 중요하구나. 아니면 일이 너무 바쁘구나. 우리는 이럴 때도 좀 함께 할 수 없구나. 이렇게 좀 슬프겠죠? 이렇게 좀 모두에게, 내 자신에게도 그런 실망스러운 그런 일화가 소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느꼈다고 해요. 내가 진짜 내 스스로 내가 삶의 나의 우선순위를 내가 정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내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버리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진짜 내 우선순위가 지금은 가족이야. 다른 때는 몰라도 이 출산한 이때만큼은 100% 가족이야 라고 내가 이렇게 막 딱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흐지부지 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내 우선순위를 낚아채 간 거죠. 낚아채 간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런 일이 책에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회사에서는 어떠세요? 여러분들 회사에서는 진짜로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들이 정말로 뭔가 비생산적인 일이나 아니면 생산 중요한 일이라도 너무 많은 일에 파묻혀서 좀 힘들어하고 있지 않나요? 소진되어 가고 있지 않나요? 그쵸?
저도 한때는 그런 적이 있었고, 지금 회사에 있는 제 친구들도 계속적으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이거는 어느 한 회사에만 국한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3년 차에서 5년 차 사이, 그때가 한참 일할 때잖아요. 여러분, 그쵸? 회사에서 한참 일할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일이 엄청나게 많이 떨어지고, 잘하면 잘할수록 일이 더 떨어지고, 막 그런 일들이 사실 빈번하게 발생을 합니다. 그쵸?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일을 쳐내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일에 파묻혀 있는 것을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렇게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 자의반, 타의반으로. 그쵸? 음. 이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 우리 사회가 개인에게 좋은 행동, 그러니까 우리한테 좋은, 개인적으로 좋은 행동은 뭐죠? 내가 싫은 일, 내가 힘든 일, 지금 내가 버틸 수 있는 선에서 벗어난 일, 이거를 거부하는 것, 이거 나한테 좋은 거죠. 그쵸? 나 칼퇴할 수 있는 일, 이렇게 거부하는 거는 나한테 좋은 일이에요. 이렇게 우리 사회는 개인에게 좋은 행동을 하는 것에는 사실 좀 징벌을 가하고요. 개인에게 나쁜 행동, 즉 싫어하지만 힘들지만 일단 알겠습니다 라고 수용하는 것, 여기에는 보상을 하기 때문이래요. 네, 보상을 하기 때문입니다. 용용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에센셜리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쵸, 여러분? 싫은 일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사실, 우리가 막 팀장님이 막 내가 이만큼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거 이번 주까지 좀 부탁해. 이거 바쁜 거 아는데 이거 진짜 꼭 필요한 거야. 이거 너가 아니면 못해 하고 막 일을 엄청 주죠. 그쵸? 그렇지만 싫은 일을 우리가 못 거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뭔가 불이익을 당할까봐.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면 어쩌지? 실망하면 어쩌지? 아니면 성과 고가에서 좀 까이면 어쩌지? 그쵸? 등등등등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뭔가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될까봐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거부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싫은 일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당분간 곤란한 상황에 처할 거고, 만약에 싫더라도 수용하면 당분간 칭찬이나 보상을 받게 되는 게 현실이죠. 이런 식으로 이게 알고리즘이, 우리 사회가 그렇게 굴러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똑똑한 사람들도 일에 그렇게 파묻히는 생활을 자의반, 타의반으로 선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되게 재미있는 이론이 나와요. 성공의 역설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공의 역설. 봐봐요, 여러분. 일 잘하는 여러분들이 뭔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무슨 프로젝트를 해서 굉장히 회사에서 인정받는 성공을 거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이 사람 믿고 맡길 사람이다. 이렇게 인지를 한 거죠. 주변 동료들이나 상사들이나. 그래서 좋은 평판을 얻었어. 그래서 너한테 다음 프로젝트도 맡길게 하면서 맡겼어요. 이런 기회도 얻게 되고요. 아니면 승진을 시켜줄게 해서 승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승진을 하는 만큼 너가 이 일을 하는 만큼 전폭적으로 지원해줄게 하면서 예산도 더 따주고 아니면 인력도 좀 더 주고, 이런 식으로 더 많은 자원과 기회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사람은 더 많은 업무, 이거를 더 잘 처리하기 위해서 자기의 시간과 노력을 엄청나게 투입하는 거죠. 이렇게 일 잘하는 사람한테 일이 몰립니다. 그쵸? 그러면서 이 사람은 갑자기 어느 순간 너무 시간이 부족해, 체력이 부족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갑자기 많은 일을, 어느새 돌아보니 굉장히 많은 일을 맡게 되었는데, 그 어느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너 믿고 맡겼는데 예전만큼 못하네? 라는 평가를 사실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처음 했던 그 성공 때문에 이 사람은 오히려 더 그 병목 현상을 맞닥뜨리게 돼서 오히려 나중에는 더 나쁜 평가를 받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사이클이 있다라는 거를 성공의 역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진짜 일을 잘하는 사람이 되려면, 일을 잘 하려면
진짜로 잘 쳐내야 되겠구나. 내가 한 번만 성공하고 말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여러분 그 회사는 뭐 단발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쵸? 계속 성공을 거두어 나가야 되는 굉장히 롱런 사이클이잖아요. 우리가 정말 계속 잘하려면 정말로 에센셜리즘, 미니멀리스트. 그쵸? 우리가 이 많은 것 중에 우선순위가 뭔지,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상사에게 물어볼 수 있고, 선택할 수 있고, 정말로 못하겠는 건 다른 사람에게 주고, 이렇게 거절하고, 이런 능력을 키우지 않으면 정말 이 성공의 역설을 갖춰버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최시도박이님, 역시 처음부터 대충 해야 하나요? 월급 루팡 원칙 하셨는데, 네, 또 그렇게 그죠? 말이 쉽지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월급 루팡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파라오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렵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아요. 어렵습니다. 그쵸? 그래서 점점 이 책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센셜리스트가 되는 거. 계속적으로 우리가 진짜 우리한테 중요한 거를 선택하고 버리고 거절하고 이렇게 되는 거를 옷장 정리에 비교해요. 근데 더 옥장 정리보다 복잡한 거죠. 이런 문장이 있는데 너무나도 마음에 와닿았어요. 우리 이거를 옷장 정리로 계속적으로 선택하고 평가하고 버리고 실행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를 옷장 정리에 비교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 옷장 정리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 우리의 인생은 옷장 안의 옷처럼 우리가 정리해 놓은 대로 딱 고정이 되어 있지 않다. 인생에서는 새로운 옷들이 계속 생겨난다. 게다가 그 옷장은 혼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아침에 깔끔하게 정리를 해놓는다고 해도 오후가 되면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의 옷을 가득 채워놓을 수도 있다. 이거 너무 와닿지 않나요, 여러분? 진짜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만약에 회사에 가가지고 오늘 뭐 9시부터 뭐 12시까지는 프로젝트 기획이랑 이런 거를 좀 빨리 내가 집중해서 마무리를 해야겠어. 그 다음에 뭐 오후 2시에 회의에 들어가고 3시에 거기 마무리된 걸로 보고를 하고 이렇게 해서 쌈박해가지고 하면은 오늘 하루가 완벽하게 끝나겠어. 라고 우리가 만약에 회사에 출근을 해가지고 그렇게 쫙 계획을 세웠는데 어때요, 여러분? 내 계획대로 되나요? 9시, 10시부터 메일과 전화가 막 들이닥치죠. 그러면서 내가 정리해 놓은 옷들, 내가 계획 세운 것들, 이게 막 빠져나가고 지금 빨리 해주세요. 지금 빨리 해주세요. 막 이렇게 된 것들로 막 내 옷들이 막 지저분하게 돼. 심지어 내 옷들이 지저분하게 되는 거 플러스 알파로 다른 사람의 옷이 막 내 옷장에 와서 걸려요. 그쵸, 그쵸. 와닿아요. 맞아요. 그렇게 됩니다. 진짜. 그래서 이게 옷장처럼 한 달에 한 번, 분기별로 한 번 이렇게 정리를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에센셜리스트가 되려면 에센셜하게 살고 싶으면 일이 주어질 때마다 그거를 받아들일지 거부할지를 판단하고 아주 수시로 정리를 해야 한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받아들일지를 선택하는 게 수많은 일 중에 괜찮아 보이는 일 중에 정말로 중요한 것을 추려낼 줄 알아야 한다라고 책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여러분, 괜찮은 일들 다 하고 싶죠. 근데 진짜 괜찮은 일, 진짜 내 목표에 부합하는 일, 진짜 성과가 날 일, 성과를 내면 훨씬 가치 있는 일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골라낼 수 있는 우리가 눈도 있어야 되고요. 그쵸? 말할 수 있는, 거절할 수 있는 용기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어쨌거나 우리가 그럼 선택한 거를 실행할 수 있는 실행력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쵸? 그러면서 선택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선택적.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이 괜찮아 보이는 많은 것 중에 우리가 진짜로 내 삶에 중요한 거를 선택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여기 책에 나온 예시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떤 로스쿨을 다니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영국 사람인데 미국에 우연히 갔다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같이 일하자는 제의를 받고 자신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로스쿨을 그만두고 직업을 전향했다, 이런 얘기예요. 간단히 얘기를 드리면 로스쿨에 입학을 했는데 자기가 로스쿨에 입학한 이유는
사람들이 거기에 가면 굉장히 많은 선택지들이 있다라고 알려줬대요. 로스쿨 일단 졸업만 하면 변호사도 될 수 있고, 너는 법에 대해서 글을 쓸 수 있는 법률 전문 칼럼니스트도 될 수 있고, 그리고 법에 대해서 가르칠 수도 있고, 법률 상담가도 될 수 있어. 일단 졸업하면 진짜 너한테는 많은 선택지가 있을 거야 라고 추천을 해줬고, 그래서 자기는 로스쿨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다 하려고 했다라고 얘기해요. 낮에는 법을 공부했고, 저녁에는 경영학 대가들의 책을 읽었고, 짬날 때면 또 글을 쓰기도 했다. 이 사람이 나는 내 앞에 주어지는 모든 것을 하려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삶은 정리의 연속, 선택의 연속. 아, 칠소박이님, 거절의 힘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언제부턴가 회사에서 쌍둥이 되어버리셨나요? 아유, 그러셨군요. 이게 거절을 하려면 또 그렇게 또 되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솔깃솔깃 팔랑팔랑 팔랑귀가 열려서 로스쿨로 갔네요. 맞아요. 네, 그것도 사실 팔랑팔랑 귀가 돼서 로스쿨을 갈 수 있는 것도 능력이지만 어쨌거나 이분은 그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다 배양하려고 애를 쓴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언젠가 미국에 여행을 갔다가 또 이렇게 스케줄이 생겨서 비영리 교육단체의 간사를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이런 일을 한다, 우리는 비영리 단체인데 이런 일을 한다라고 막 설득을 하면서, 당신이 미국에서 계속 머무를 거라면 우리랑 함께 일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갑작스러운 거죠, 이 사람이. 그러면서 로비에 앉아서 생각을 갑자기 골똘하게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지금 인생에서 단 하나만 할 수 있다면 뭘 할 것인가를 생각해 봤어요. 그렇게 해서 막 적어 내려갔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로스쿨과 관련된 것들은 하나도 적히지가 않아서 그 사람이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왜 내가 지금 만약에 내 인생에서 내가 진짜 단 한 가지 한다면 이라고 적었던 것에 왜 지금 내가 공부하고 있는 법과 관련된 것이 하나도 없을까? 라고 충격을 받고 생각을 해봤더니, 내 스스로 내가 진짜 뜻이 있어서 로스쿨을 내가 아주 적극적으로 선택을 한 게 아니라, 이것도 별로고 저것도 별로고 이것도 별로고 하고 지워나가다 보니 그나마 괜찮았던 게 로스쿨이었던 거죠. 거기 가면 선택지가 많으니까 더 나은 미래가 열릴 것 같았으니까. 이게 자기가 적극적으로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쵸? 그냥 내 스스로 내 삶을 선택할 나는 선택권을 포기했었던 거였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제서야 나는 내가 스스로 선택을 하지 않으면 남들이 나를 선택해서 내 우선순위로 이끌고 나간다는 그 말의 의미를 그제서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됐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는 정말로 자기가 가슴 뛰는 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이런 뭔가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고 뭐 비영리 단체에서 일을 해보고 싶은 거라고 이제 적극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생각을 하고 선택을 해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거처를 옮겨가면서까지 그렇게 커리어 전환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선택과 관련해서 굉장히 이렇게 뇌리를 때리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여러분. 학습된 무력감이라는 거 너무나도 잘 아시죠? 뭐 코끼리를 나무에 오래 메어 놓으면 코끼리가 이렇게 갈 수 있는 반경이 있겠죠? 줄이 묶인 만큼만 반경이 있는데, 그 줄을 풀어도 그 코끼리는 이미 거기까지만 간다고 학습이 됐기 때문에 그 이상을 벗어나지 않는다. 이런 예시는 너무 많이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쵸? 그런데 이 책에서 수포자 이야기를 해요. 애들이 공부를 하고 수학 공부를 했는데 아무리 해도 성적이 안 올라. 그래서 수학을 포기했다 해서 수포자라는 우리 그런 말도 생기잖아요. 이것도 사실 학습된 무기력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쵸? 해봤는데 안 되더라. 이런 거 사실 우리 너무 많지 않나요? 해봤는데 안 되더라. 우리는 어느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코끼리일지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기업에서 많이 발견되는
그런 학습된 무력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굉장히 저는 좀 놀라웠어요. 잠깐 물을 먹었습니다. 네, 여러분. 기업에서 이렇게 학습된 무력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기업에서 학습된 무력감이 두 가지 패턴으로 나타난다고 이 사람은 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노력하기를 포기하는 거. 이런 거 진짜 많지 않나요, 여러분? 어차피 그거 안 돼. 그거 어차피 팀장님한테 가져가 봐야 컨펌 안 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프로젝트를 기획하는데, 이번에 이벤트를 기획하는데 돈이 좀 더 필요해요. 이거 기획팀에 얘기해서 예산 더 짤까? 어차피 걔들 안 줘. 엄청 깐깐하게 굴 거야. 어차피 안 돼. 하지마. 그냥 있는 돈에서 해. 이런 거. 그쵸? 학습된 무력감. 이미 노력하기를 포기하는 거. 경험에 의해서건 아니면 까이는 선배들의 그것들을 봐온 것으로 우리가 학습을 했건 간에 어쨌거나 노력하기를 포기하는 거. 이거 사실 우리가 회사에서도 사실 아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거죠. 그런 행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건 굉장히 반전이었어요. 자신에게 주어지는 모든 기회를 받아들이는 것 또한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업무에 몸을 내던지고 모든 문제를 기꺼이 해결하려고 하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이런 거. 그야말로 자신이 모든 걸 전부 해내려고 하는 거. 이게 왜 학습된 무력감일까요, 여러분? 이게 왜 학습된 무력감이지?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들 지금 약간 찔리는 사람들 많죠. 그쵸? 이런 우리들은 어차피 나에게는 기회나 업무를 선택할 선택권이 없다고 믿는 거예요. 뭐 팀장님이 나한테 뭘 시켰어. 나한테 무슨 프로젝트를 하래. 내가 이미 5개를 하고 있는데 2개를 더 하래. 그것도 볼륨이 엄청 큰 것들이에요. 일의 볼륨이 엄청 큰 것들이야. 그러면서 우리가 뭐든지 오케이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게 왜 학습된 무력감이냐 하면, 나 힘들지만 이렇게 팀장님이 나한테 시키는 거 내가 못한다고 해봐야 이거 어차피 답정너 아닌가? 어차피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면서 받아들이는 거죠. 나한테 기회나 뭔가 일을 선택할 선택권이 없다고 내가 이미 학습돼 버린 거예요. 되게 무섭지 않나요, 여러분? 저는 이거 듣고 되게 무서웠어요. 되게 잘 학습된 노예 같다는 생각도 들고 내가 굉장히 좀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또 일 잘하는 사람일수록 이런 생각합니다. 이거 내가 어차피 안 한다고 해가지고 돌고 돌아서 어차피 내 손에 와. 그때 진짜 내 손에 들어와서 지저분하게 된 거를 고칠 바에는 그냥 내가 하는 게 나아. 라고 이렇게 학습된 거죠. 그쵸? 이구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듣기만 해도 괴로워요. 맞아요. 파랑우리님, 맞아요. 근데 이런 거 사실 회사에서 너무 만연합니다. 그쵸? 어차피 답정너 아니야? 어차피 지금 내가 안 해도 이거 돌고 돌아서 나한테 올 거야. 나한테 어차피 내가 하게 될 거야. 이러면서 하는 거. 네, 다 하겠습니다. 이거 어차피 나 아니면 못해. 그거 가르치면서 하느니 내가 하는 게 나아. 이렇게 하는 거 다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학습된 무기력이 그냥 진짜 노력 안 하고 뭔가 무기력하고 진짜 이런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가 다 하겠다고 하는 거, 이것도 학습된 무기력이라니. 저는 이거를 듣고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정말로 무서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언가를 선택할 능력, 뭔가를 일을 아무리 내가 회사원이고 내가 직급이 있고 위에서 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죠. 그쵸? 회사를 다니면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일을 선택할 수 있고 아니라고 거절해 볼 수 있는 그런 권한, 선택권은 나한테 있다.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인지를 하고 행동을 해봅시다. 그쵸? 행동을 해봅시다. 그거부터가 시작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균형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균형을 맞출 수 있냐? 이런 일인데요. 이 책에서 나온 예시가 좀 옛날 예시여서 요즘은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이제는 저가 항공이
너무나도 많아져서 너도 나도 항공사가 다 저가 항공 라인을 가지고 있고 저가 항공사가 많이 생겨나고 있긴 하지만 그 예전엔 그렇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사우스웨스트 항공사라는 데가 처음 저가 항공 정책을 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내식을 뭐 제공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곳저곳 많은 그 항공 노선을 많이 두지 않겠다. 아주 잘 팔리는 곳 몇 개에만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렇게 컴팩트하게 운영하는 저가 항공 정책을 내놓은 거죠. 그때 사람들이 비난이 굉장히 많았대요. 이거 되겠냐? 뭐 안 된다, 망할 거다. 굉장히 이제 그 평판이 좋지 않았는데 굉장히 성과가 좋았던 거죠. 그래서 너도 나도 이 사우스웨스트 항공사를 따라하게 돼요. 그래서 아주 큰 항공사들이 세컨 라인을 내가지고 그 비슷하게 따라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망해요. 나머지들은. 왜냐하면 핵심을 바꾸지 않고 정말로 선택과 집중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럴듯해 보이는 것들로만 따라했기 때문에 망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진짜 에센셜리즘, 정말로 내가 가장 중요한 거, 지금 이게 쳐내고 꼭 해야 될 것과 하지 않아야 될 것들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책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 얘를 멀리서 찾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아까 앞서 말한 것과 쭉 연결되는 이야기인데요. 해야 할 일이 뻔히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일을 받아들이는 사람, 노하지 않고 계속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몇 가지 예시를 읽어드릴 텐데 자기가 몇 개나 속하는지, 내가 몇 개나 체크가 되는지 한번 자기 스스로를 우리 체크해 볼까 봐요. 지금 5분 뒤에 있는 회의를 가야 하는데도 계속 이메일을 열어보고 답장, 이거 잠깐만 쓰면 돼, 간단한 거야 하면서 선생님 빨리 가요, 또 뭐 최대리, 뭐 정대리 빨리 가자, 회의 늦겠다라고 하는데도 잠깐만요, 이거 금방 메일 하나만 보내면 돼요, 금방 답장해요 라고 하면서 앉아있는 사람들, 이거 여러분들이 속하십니까?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까지, 당장 뭐 예를 들어 내일까지 급박하게 맞춰야 하는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는데도 누가 일을 주면 일단 받아들이는 사람. 여러분 어떤가요? 이유가 어쨌건 간에 어떤가요? 그리고 토요일 저녁에 약속이 있는데 아주 비슷한 시간대에 뭐 비슷한 장소라는 이유로 중복 약속을 잡는 사람. 여러분 이런 거 여러분 혹시 한 번쯤은 다 해보신 적 있지 않나요? 그리고 이거를 아주 자주 혹시 행하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그쵸? 이런 사람들은 자기 앞에 있는 일을 내가 다 할 수 있다 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선택과 포기를 전혀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쵸? 너무 슬픕니다, 여러분. 요거까지 읽고 제가 댓글창 한번 읽어볼게요. 리먼 브라더스라는 회사, 어디선가 다 한 번쯤은 들어봤죠? 굉장히 유명한 회사인데 여기에 최고 재무 책임자로 일했던 에린 켈러라는 사람이 나중에 일을 한참 이제 성공하고 나서 뉴욕타임즈에 기고한 글이 있는데 그 일부를 제가 발췌해서 읽어드릴게요. 혹시요, 여기 지금 계신 분들 중에서 나는 야근을 굉장히 자주 해, 아니면 나는 주말 출근이 굉장히 일상적이야, 자이든 타이든 상관없이 그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한번 이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처음에는 내 모든 것을 일에 바칠 생각은 없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렇게 되어갔다. 직업 경력이 1년씩 쌓일수록 일과 삶의 경계가 조금씩 바뀌었고 새로운 경계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처음에는 월요일 아침에 업무 부담을 덜어낸다는 목적으로 일요일 30분 정도의 시간을 내서 이메일과 스케줄을 정리하는 정도였다. 그러나 어느 순간 일요일에도 몇 시간씩 일을 하기 시작했고 결국은 일요일에도 하루 종일 일을 하기에 이르렀다. 경계는 완전히 허물어졌고 나에게 남은 것은 일뿐이었다. 여러분, 제 주변에도요, 많아요. 이런 사람 많아요, 지금. 이게요, 진짜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물론 타의로 이렇게 해야 될 때가 있기는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직장인이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항상 이상적으로만 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럴 때가 있기는 있어요. 그쵸? 있기는 있어. 그렇지만 이게 습관이 되면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월요일에 좀 편해 보려고 30분만 이메일 먼저 확인하고 스케줄을 짜려고 일요일 30분만 그렇게 시작했을 뿐인데 점점 일을 많이 하게 되고 이미 나는 항상 주말에도 일을 하는 사람이 돼버렸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남의 얘기가 아니야. 이 리만 브러더스라는 회사의 뭐 최고 재무 책임자 이 사람한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고요. 이 미국 사람한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쵸? 맞아요.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잘해내고 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씩 시간이 쌓여서 내 삶 전체를 집어삼킬 수도 있다. 혹시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으신 분들은 한번 진짜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말 타의로 시작했긴 했지만 지금은 내가 학습된 무기력에 있지 않은가. 내가 뭔가 하지 않을 권리를 선택한다, 할 수 있다는 것조차 내가 진짜 학습된 무기력, 학습된 노예처럼 일하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우리 이구사님, 학습된 무기력, 유유, 어쩌면 노예근성 같은 걸까요? 불공평하다는 것은 알지만 거절 못하는, 그쵸, 이게 뭐 노예근성이라고 하면 사실 좀 슬프죠.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 좀 슬픈 일이에요. 그쵸? 일단은 우리가 거절하는 것에 굉장히 익숙하지가 않아서 하나, 두 개 받아들이다 보니 어느 순간 이렇게 돼버리는 상황에 우리가 맞닥뜨리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쵸? 좋지 않아. 공감합니다. 트리스토방이님, 일요일에 일하는 거 아닙니다. 맞아요. 용용님 다시 들어오셨거든요. 경청. 태진님 워커홀릭, 맞아. 이게, 워커홀릭이라고 스스로 정말 나는 일이 좋아하고 인지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워커홀릭이 되어버리는 사람이 사실 솔직히 더 많다고 생각해요. 너무 흔들려? 책상 치지 말아요. 알았어요. 일하고 지금 들어왔습니다. 맞아요. 회사 밖에서는 메일 보면 안 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메일을 핸드폰에서는 이메일 어플을 지워버렸어요. 어차피 내가 이메일을 핸드폰으로 확인을 해도 핸드폰으로 답장을 보낸 일은 거의 없거든요. 다시 아이패드나 노트북으로 보내지 이걸로 핸드폰으로 이메일 답장을 보내는 일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업무 관련된 이메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전 지워버렸어요. 내가 여기서 굳이 확인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쵸? 그래서 지워버렸습니다. 회사 밖에서는 메일 보면 안 돼요. 맞아요. 메일 보면 안 돼요. 그쵸?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가 스스로 뭔가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 동료, 직장 상사, 고객, 아니면 친구, 뭐 부모님, 뭐 등등이 내 스케줄을 결정해 버릴 거예요. 그쵸? 그러면 진짜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우리가 뭘 원하고 뭘 선택할 수 있는지 용기를 줄 수 있는 첫 발걸음이지 않나 해서 이 부분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생각 공간을 마련하라 라는 부분입니다. 생각 공간을 마련하라. 아주 바람직한 예시가 나와요. 마치 우리나라에는 한두 개밖에 아주 우리나라에 있는 회사를 통틀어도 한두 개밖에 없을 법한 아주 이상적인 그런 회사의 예시가 나옵니다. 미국에 있는 한 마케팅 회사인데요. 매월 첫 달 월요일, 그것도 금요일도 아니고 월요일에 Do not call Monday라는 데이가 있대요. 한 달에 한 번. 보통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만약에 일하지 않는 날, 뭐 전화 받지 않는 날, 이런 거를 회사에서 만든다고 하면 어때요? 한 금요일쯤 만들 것 같지 않나요? 근데 여기 월요일에 때려 박은 거예요. 네, 매월 첫 번째 월요일. 얼마나 중요합니까? 월요일이. 그죠? 근데 거기에 Do not call Monday라는 그런 데이를 때려 넣은 거예요. 때려 넣었어. 여러분 들어보세요. 모든 임직원이 한 50명 정도 되는 회사인데요. 모든 임직원이 이런 회의실 같은 곳을 잡고 그 방에 들어와요. 그 방에서는 그냥 각자 자기의
앞으로의 업무를 점검하고 내가 뭐 하고 있는지 생각하고 그냥 그런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아무도 서로를 방해하지 않아요. 전화도 안 오고 메일도 안 합니다. 이게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그 사람들과 일하는 고객사들도 어차피 그 사람들이 매달 첫 달 월요일에 어차피 전화하고 메일 해봤자 일 안 한다는 거를 이미 받아들인 상태예요. 너무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러니까 이미 내가 그렇게 정해버리고 행동하겠다고 하면 상대가 처음에는 이 좀 불편하네, 이 사람들 일을 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라고 생각은 하지만 내가 그게 확고하고 내가 그거를 고수하겠다고 하면 점차 점차 그거를 인정해주고 존중하는구나 라는 걸 거기서 느꼈거든요. 일단 거기서 뭘 하냐면 왜 이런 데이를 만들었냐 하면 직원들이 계속해서 바쁘게 실무만을 행하면은 업무에서 뭐가 정말 중요한지 생각해 볼 수 없을 거다라는 판단을 CEO가 한 거예요. 너무 멋진 CEO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직원들에게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고 싶었대요. 그래서 그 생각하는 공간을 마련한 거죠. 공간과 플러스 알파 시간을 마련한 거예요. 그쵸? 만약에 이 두나코러 먼데이에 몇몇 직원들이 바빠서 그 장소로 들어오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그건 우리가 너무 비효율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직원들을 우리가 더 고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고 이 CEO가 말했어요. 저는 진짜 멋진 CEO라고 생각했고 이런 사람이랑 같이 일하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쵸? 아, 용용님, 용용 사내 메시지 무조건 설치 안 합니다. 당연하죠, 그죠? 당연하죠. 퇴근 20분 전에 메일을 보면 안 된대요. 테스터왕님 맞습니다. 찜찜하게 퇴근할 수 있어요. 맞아요. 계속 퇴근하고도 그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하긴 은행도 오후 4시 퇴근 처음에 난리였죠. 맞아요. 일단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고 정하면 처음에는 좀 불편해서 왈가왈부할 수 있지만 어차피 그걸 점점 존중해줘요. 존중해준다고 생각합니다. 그쵸?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뭘 중요시 생각하고 뭘 선택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고 싶으면 정말로 내가 지키고 싶은 고수하고 싶은 것들을 위해서 공간과 시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을 소개를 해드려요. 근데 이게 여러분 대단한 건 아닐 것 같고요. 태진님, 은행 4시 퇴근 못해요. 셔터 닫고 그 안에서 정산해서 6시 넘어서 끝나요. 라고 하셨군요. 그쵸? 그러면 그 전에는 사실 더 늦게 문 닫았으니까 더 늦게 퇴근하셨던 거죠? 그쵸? 유유. 네, 그렇습니다. 롱말 CEO는 어떤 CEO신가요? 저는 저 혼자 사장이기 때문에 저 혼자를 막 부려먹고 있는데 저도 이 책을 오늘 읽으면서 굉장히 많은 사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천해 봐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은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정해진 공간과 시간을 마련해보자 라는 얘기를 지금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가 무엇에 온전히 집중하려면 헌재로부터 좀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그쵸? 엄마들이 왜 호캉스 좋아하는데요? 아무리 집에서 할 일이 없고 뭐 다 그냥 뭐 논다고 해도 눈에 다 보이잖아. 저거 빨래할 거, 이거 치울 거, 저거 뭐 할 거. 그쵸? 다 눈에 보여. 근데 이런데 여행을 가거나 호캉스에 가. 그러면은 모든 게 다 세팅이 돼 있고 그런 자질구질한 생활에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엄마들이 호캉스를 좋아한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쵸? 그리고 막 우리가 진짜 집중하려면 어때요? 뭐 비행기 모드 해놓고 PC 카톡 꺼놓고 진짜 집중하죠. 진짜 완전 막 마감 1시간 전 막 이런 식으로 하면 그쵸? 뭐 누군가는 절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쵸? 누군가는 뭐 짐 싸들고 뭐 해외 어디 호텔에 가서 뭐 한다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어쨌거나 현재로 내가 뭔가 온전히 집중하기 위해서 현재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사실 거창할 필요는 없고요. 누군가는 새벽 5시 주방 식탁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 공간과 시간이. 아니면 누군가는 퇴근하고 애들 뭐 다 자고 아니면 가족들이 다 자고 밤 12시에 자신만의 책상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누군가는 주말에 잠깐 가는 뭐 스타벅스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쵸? 누군가에게는 비행기 모드를 켜놓고 앉은 어딘가 자기 책상 앞이 될 수도 있겠고요. 굉장히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의 그렇게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를 잠시 숨 돌리면서 점검해 볼 그런 공간과 시간의 루틴을 만들어 보는 건 정말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쵸, 여러분? 꼭 만들어 보시기를, 꼭 만들어 보시기를 추천드려요. 그래서 제가 사무실 오픈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브이로그는 또 나가기는 할 건데, 제가 책상이 있고 클래스 같은 걸 열고 싶어서 클래스 책상을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출근을 해서 그 클래스 책상에 앉아서 좀 생각할 시간을 가진 다음에 본격적으로 편집을 하고 일을 하는 거는 책상으로 옮겨가서 해야겠다. 좀 내가 생각하는 것을 하는 공간과 진짜로 실무를 하는 공간을 좀 분리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솔루션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래요. 여러분들의 공간 안에서요. 네, 스스로 만들어서 루틴 만들기 네, 꼭꼭꼭 지켜볼게요 라고 채시도박이님 말씀하셨네요. 네, 여러분들도 쉽잖아요. 그쵸? 간단하잖아요. 머지않은 자신이 항상 행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공간을 마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 우리를 뒤돌아보고 점검하고 할 텐데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명료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다라고 해요. 우리가 뭘 할 건지 되게 명료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되게 재밌는 또 챕터가 있었어요. 상당히 명료한 것과 정말로 명확한 것이 있는데 회사의 비전이나 뭐 목표나 이런 걸 자기가 컨설팅을 많이 해주다 보면 대부분의 회사들은 상당히 명확한 비전이나 목표를 가지고 있대요. 그런 상당히 명확하면 이건 진짜 제대로 명확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10명 중에 2명, 3명은 딴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쵸? 똑같은 생각을 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이게 그냥 적당히 명료하면 다들 조금씩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우리가 진짜 정말로 명확한 거를 해야 된다. 적당히 명확하면 안 된다. 라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되게 재밌는 예시가 있어요. 이거는 진짜 회사에서 많이 느끼시는 걸 거예요. 목표가 대충 명확한 기업들, 명확하지 않은 기업들에는 주로 2가지 현상이 일어난대요. 첫 번째, 정치 노름. 목표가 명확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직원들은 임원이나 사장의 주목을 받는 일에만 집중하게 된대요. 이거 너무 공감하지 않습니까? 그쵸? 사람들이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목표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사장이나 임원의 주목을 받는 일에만 집중하게 된대요. 근데 웃기죠? 그쵸? 근데 되게 다 공감하지 않나요? 누군가의 얼굴들이 막 떠오르지 않나요? 그쵸? 여러분, 근데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다라고 얘기해요.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뭘 어떻게 살고 싶은지, 내가 뭘 하고 싶은지가 진짜 명확하지 않으면요,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더 멋지게 보이는 일에 시간과 돈을 낭비하게 된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더 멋진 자동차와 집을 사려고 하고 인스타그램에 더 예쁜 사진을 올리고, 저 약간 뜨끔했어요. 예쁜 사진 올리려고 애쓰고 뭐 좋아요와 팔로우를 이런 거 늘리려고 애쓴다 라고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라인 타기가 생깁니다. 정치를 위한 일하기가 그때부터 생기는 거죠. 목표가 없으니까. 그쵸? 만약에 뭐 매출을 뭐 예를 들어서 회사가 진짜 명확하게 올해는 뭐 예를 들어서 해외 무슨 나라에서 무슨 매출을 뭐 얼마 올린다. 몇 월까지. 진짜 이렇게 구체적이야. 모두 다 동일하게 이해할 수 있게. 이런 목표가 있으면 모두 그것을 위해서 일을 하겠죠? 근데 좀 흐리멍텅해요. 대충 수익을 많이 낸다거나 되게 흐리멍텅한 계획이야. 그러면 다 라인을 타는 거죠. 그때부터 목표가 없다는 건 뭐예요? 성과를 측정할 지표가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개인적으로 잘 보이는 일에 애쓰는 거예요.
그쵸? 위에서부터. 위에 사람은 그 더 위에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애쓰고 저 위에 사람을 계속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 전체 회사가 되게 뭐 망하기 일보 직전의 회사가 되는 거죠. 그쵸? 이러다가 우리 회사 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때 가끔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쵸?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목표가 명확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사람들이 전체 이익을 위해서 쫙 나가야 되는데 그냥 각자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사람들이 뭔가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아닌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개인의 이익만 해서 되게 중구난방으로 회사가 구심점 없이 막 굴러간다는 거죠. 그쵸? 근데 개인적으로도 만약에 내가 정확하게 어떤 걸 하고 싶고 뭐 이런 게 없으면 우리가 때때로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를 그냥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진짜 뭐 명확하게 뭘 하고 싶다 이런 게 없을 때는 사실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이것도 해봤다가 저것도 해봤다가 이런 데도 나가봤다가 저런 데도 나가봤다가 사실 이런 탐색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점점 탐색을 많이 하다가 한 곳에 집중을 해서 조금 나가다가 또 뭐 흔들리다가 나가다가 이런 거를 반복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계속 수렴이 안 되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계속 기웃거리는 삶만 살게 되면 얼마나 내 삶에 남는 게 좀 별로 없겠습니까? 그쵸? 그쵸? 그렇습니다. 회사도 되게 뭔가 이직을 뭔가 이렇게 좀 뭐랄까요? 이렇게 방향성 있게 탁탁탁탁탁탁 이렇게 중간중간 실패와 성공을 번갈아 갈 수는 있겠지만 어쨌거나 방향성 있게 이렇게 가는 거랑 아니면은 이런 분야에 이 회사 뭐 한 1, 2개월 해봤다가 또 아니 또 안 맞네 하면서 또 여기 또 다른 분야에 가서 막 한 3, 4개월 해봤다가 또 별로네? 이런 식으로 커리어를 쌓아간다면 이 사람의 10년 후는 어떨까요? 그쵸? 안 봐도 사실 좀 뻔하지 않을까요? 그쵸? 누구나 그런 탐색하는 기간은 필요하고 그게 절대 막 허튼 시간은 아니겠지만 인생 전체를 그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기웃거리는 사람 남는 게 정말 없습니다. 나를 위하지 못한 그런. 맞아요. 탐색하는 시간은 필요하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수렴하는 지점으로 계속 나아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쵸? 근데 여러분, 이거 누가 몰라요? 그쵸? 제가 지금까지 한 얘기 누가 모르냐고, 그죠? 회사 생활 하는데 내가 아니요, 못합니다, 바빠요, 여력이 없어요, 다른 사람 시키면 안 돼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사실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쉬워요. 그쵸? 안 쉬워.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쵸? 음, 그쵸? 그거 누가 몰라서 못해? 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부분이 당연히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거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을 소개하기 전에 정말 명확한 아니오가 적당한 예보다 훨씬 좋다는 예시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요거는 그냥 진짜 읽어드리고 싶었고, 사실 저는 이 부분을 제 스스로가 좀 못하거든요. 거절하는 게 사실 저도 어렵습니다. 그죠? 사실 저도 어려워서 이 부분을 읽고 좀 반성했어요. 이 한 문단을 읽어드릴게요. 명확한 아니오가 무책임한 예보다 더 큰 존중의 표현이 될 수 있다.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무책임하게 노력해보겠습니다, 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말해놓고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거나 아예 모습조차 나타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저 가끔 이럴 때 있었거든요. 거절 못해서 해볼게요, 네 이렇게 했다가 못하고 나중에 돼서 죄송한데 못하겠어요 하면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실 좀 빨리 그게 못하겠으면 못하겠다고 빨리 얘기하지 이런 생각 하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렇게 해서 좀 미안했던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챕터를 읽고 굉장히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계속 읽어드릴게요. 이와 같은 사람들보다는 명확하게 이번 일에서는 빠지겠습니다 라고 말해주는 사람들이 훨씬 더 낫다. 이는 이와 같은 사람들의 상대편에 서본 사람이라면 더욱 분명하게 알 것이다. 무책임하게 예라고 말하는 것이 존중의 표현이 될 수는 없으며 아니오라는 대답을 최대한 미루는 것은 문제만 더욱 키울 뿐이다. 상대방의 분노를 필요 이상으로 유발하게 될 수도 있다. 네, 여러분, 이거 진짜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사실 그 순간 아, 나 이거 좀 나한테 지금 버거울 것 같은데 라고 그 순간 사실 나는 알아. 내가 못할 거라는 거 알아. 근데 사실 그 순간 아, 죄송해요. 못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쵸?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못하고 끌어안다가 이도저도 안 되고 오히려 진짜 그 사람이 나중에 더 화를 내게 되는 아니 그러면 그때 못한다고 하지 왜 그랬어 라고 얘기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안 되니까 진짜 우리가 잘 거절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되게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나와서 제가 이 부분을 쭉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거부의 여러 가지 유형들이 나오는데 상황에 맞춰서 입맛에 맞춰서 자기한테 맞는 것들을 골라서 한 번씩 시행해 보세요. 8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하나씩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갑작스러운 침묵. 어떤 사람이 이거는 좀 뭐랄까 버릇없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잘 사용해야 돼요. 잘. 누가 뭘 부탁을 했어요. 그러면 말을 안 한대요. 한 3초 동안. 3초 동안 말을 하지 말래요. 어, 거부해야 할 요청이 들어오면 잠시 말을 멈추고 셋을 센 다음 거부하는 것이다. 좀 웃기죠? 근데 요거는 내가 직접적으로 거부를 하기 직전에 이 사람한테 무언의 메시지로 약간 바디랭귀지로 아, 이 사람이 거부하겠구나라고 좀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눈치를 채게 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좀 좋은 방법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쵸. 막 진짜 이게 진짜 진짜 어른이 나한테 뭐 자네 뭐 이거 해보게 뭐 이거 뭐 언제까지 해주게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막 거의 막 0.1초 만에 아 못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 좀 기분 나쁠 거잖아요. 그쵸? 좀 기분 나쁠 수 있어요. 뭐야 내가 말 떨어지기도 전에 저렇게 못하겠다고 해. 저 사람한테는 앞으로 뭐 시키면 안 되겠구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쵸? 근데 만약에 3초 동안 생각을 해요. 아 죄송합니다만 아니면 아 제가 이거 너무 관심 있는데 지금 현재 제가 뭐 이런 걸 하고 있어서 제가 뭐 100%를 쏟지 못할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오히려 누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하려면 한 3초 정도의 잠깐의 그 타이밍을 좀 멈추고 거절을 하자라는 또 얘기가 나오네요. 이것도 잘 응용하면 카메라 격하게 흔들려요.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책상을 계속 치나 봅니다. 그냥 본인이 해야 된다면 10초를 버텨도 하게 되더라고요. 왜 빨리 대답 안 하냐는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상황에 맞춰서 한번 잘 사용해 보세요. 이게 실패와 성공을 거듭하면서 자신한테 맞는 방법을 한번 찾아 나가 보세요. 두 번째, 부드러운 거부. 이게 가장 흔한 것 같아요. 뭐 지금은 이 사람의 예시를 보면 뭐 누군가로부터 커피 한 잔을 하자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아서 뭐 카톡이라고 그냥 여기선 얘기할게요. 뭐 카톡을 받아서 다음과 같은 답장을 보냈다. 지금은 정신없이 책을 쓰느라 짬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이 일만 끝난다면 언제든지 좋습니다. 뭐 이번 여름이 지나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때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금 거절할 때 저도 이 방법을 많이 써요. 저도 예를 들면 뭔가 특히 약속을 미룰 때 그리고 이미 정해진 약속을 깨야 될 때 이때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쵸? 이때 너무 미안해요. 그럴 때 저는 이때 이 방법을 많이 써요. 진짜 미안한데 내가 이제 정말로 중요한 뭐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내일 못 만날 것 같아. 다음 주 목요일 괜찮아?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거절을 하되 다음을 반드시 기약하는 약속을 잡습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다음을 약속하는 내가 진짜 너가 싫어서 너를 만나기 싫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바쁜 일이 있어.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너랑 만나고 싶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다음을 기약하는 그런 거부 방법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냥 가져가 하고 그냥 던져놓고 가시는군요. 그쵸? 아, 진짜 사실 힘듭니다. 힘들어요. 그쵸?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일정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잘 안 통할 수도 있지만 통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특히나 조금 거리가 먼 사람이랑 할 때. 항상 이 사람도 아니오라는 말을 못 해가지고 뭐 이렇게 도움을 받은 거예요. 특히나 뭐 바로 직속 상사로부터 이런 요청을 받으면은 일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고 일정을 확인하고 또 바로 저 이때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진짜 예를 들면 좀 먼 사람, 먼 타 부서의 사람이 뭔가 협업 요청을 한다거나 아니면 진짜 좀 약간 먼 사람이 뭔가 하면 일정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냥 그렇게 하다 보니 점점 이제 나한테 이렇게 뭘 물으러 오는 일이 없더라. 예전보다는 무조건 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보다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간곡한 거절의 의미인 거죠. 일정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하는 게. 그쵸? 이게 좀 간곡한 거절의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번 활용해보세요 여러분. 잘 한번 자기의 생활에 녹여보세요. 네 번째, 이메일 자동 응답기의 이용. 이런 거는 사실 좀 우리가 일반 직장인이 하기에는 좀 어려워요. 그쵸? 뭐 전화를 돌려놓는다거나 내가 집중을 해야 돼서 회사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직급의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인가. 저는 사실 이게 의문이라서 이게 아주 현실성 있지는 않지만 뭔가 이메일이 오면 자동적으로 저는 지금 예를 들어서 일주일간 휴가 중이어서 답변할 수 없습니다 라는 문구를 자동으로 돌려놓는다든지 전화도 오늘은 뭐 집중하는 기간이라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자동 응답을 돌려놓는다든지 이거 사실 좀 일반 직장인이 하기 힘들지만 한번 조금은 응용해서 여러 가지로 사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고요. 다섯 번째는 누가 나한테 일을 주면 상사가 나한테 일을 주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저의 일 가운데서 무엇을 빼야 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 했다가 실패했어요. 사실 책에서 솔루션이라고 나와 있긴 하지만 이거는 사실 어떤 상사를 만나는지가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막 상사가 나한테 이 프로젝트 너가 해 라고 얘기를 했을 때 팀장님 제가 지금 이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까지 하게 되면 제가 지금 굉장히 과부하가 걸리고 나머지 업무에 속도가 안 날 것 같은데 이 중에서 이거를 주려면 뭘 빼주겠어요? 라고 물어보거나 그러면 너가 준 이것 중에 뭐가 제일 우선순위니? 뭐가 제일 급하니? 라고 물어봐라 라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이 솔루션 5는 그쵸. 라떼는 말이야 다 했어 이런 말 듣습니다. 맞아요. 저도 들었어요. 맞아요. 다음에는 카메라를 바닥 삼각대에 둬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막 엄청 흔들리는구나. 죄송해요 여러분. 제가 좀 이렇게 떨어져서 책상을 치지 않아야겠군요. 알겠습니다. 맞아요. 근데 저도 이런 적이 있어요. 회사에서 이렇게 막 엄청 일이 많았을 때 이것저것 다 하라고 할 때 팀장님 이것 중에 그러면 가장 중요한 일은 뭔가요? 라고 했더니 다 중요해. 다 중요한가요?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뭘 보고할까요? 다 가져와. 말이 안 통해요. 여러분. 그쵸? 물론 이런 상황에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맞아요. 그거 하나 우선순위 못 정하냐? 이렇게 진짜 얘기를 듣기도 하고 근데 진짜 다 중요하다고 얘기하면 좀 뭘부터 해야 될까요? 그쵸?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래서 어쨌거나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를 해왔어. 그러면은 그거를 가져가서 보고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앉기도 전에 그건 언제 가져와? 이렇게 독촉하는 상황 사실 너무 현실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뭔가 일을 과부하돼서 더 받을 때 우선순위가 뭐냐고 저는 상사한테 당연히 물어볼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서에서 일어나고 있는 업무도 모두 중요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대부분 중요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우선순위가 있고 우선순위를 매길 수 있어야 리더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런 리더가 흔치는 않지만
그걸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그의 일이거든요. 리더의 일이거든요. 이거 너가 정해줄 일이야? 라고 물어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미움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절히 잘 물어보시기를 추천해요, 여러분. 그리고 6번째, 이거는 이고사님! 계속 이러시면 어떡해요? 저번에도 이러시더니 정말 어머머머.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진짜 이고사님 이거 하나면은 진짜 책 사 볼 수 있는 돈이잖아요. 제가 진짜 여러분들이 책 사서 읽는 것만큼 아깝지 않게 열심히 준비해서 진짜 들려드릴게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정말로. 진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또 덥네요. 아주 또 사랑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덥습니다. 물 한 잔만 마실게요. 진짜 정말로. 우리 이거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 네, 여러분. 6번째. 유머의 활용인데요. 이거는 그냥 읽어드릴게요. 이거는 사실 친구한테 할 수 있는 거예요. 친구가 얼마 전에 내 친구 하나가 마라톤 연습을 같이 하자는 제안을 해왔다. 그에 대한 내 대답은 야, 싫어! 이거였다. 그래서 이고사님 술을 한잔 해야 돼서 저는 켜놓고 한잔 하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시고요. 좋은 일요일. 오늘 제가 알려드린 거절의 비법을 단 하나라도 사용해 볼 수 있는 다음 주가 되시길 바래요. 안녕히 주무세요, 이거사님. 한이마마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한이마마님 어서 오세요. 용용님, 또박이님도 레인보우 회사에서 우선순위를 세오님께서 정해주시겠죠? 네, 우선순위를 잘 정해볼게요. 네, 잘 정해야죠. 네, 저는 사실 회사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주지 않고 다 중요하다고 막 일을 너무 몰아붙여서 진짜 빡쳐서 나온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이 진짜 우선순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아까 하던 6번째 거절의 기술 중에 유머의 활용 해볼게요. 계속 들려드릴게요. 룰루룰루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은 우리 에센셜리즘에 대한 오늘 책 리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앞선 중요한 예를 들어서 중요한 거 우리는 선택할 줄 알아야 된다. 거절할 줄 알아야 된다. 다 끌어안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하면서 그럼 어떻게 하면 거절을 잘할 수 있나? 이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6번째 거절의 기술. 이건 좀 친구랑 활용해 볼 수 있는 건데요. 얼마 전에 내 친구 하나가 마라톤 연습을 같이 하다는 제안을 해왔다. 그래서 내가 야, 싫어!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친구가 막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야, 맞다. 너는 진짜 중요한 게 아니면은 안 하는 에센셜리스트지?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한테는 이렇게 유머처럼 내가 진짜 중요한 것만 하는 사람이야. 라고 계속 던져라.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에센셜리스트라는 소문이 나면 사실 이렇게 좀 편하게 야, 싫어! 이렇게 거부를 할 수도 있게 된다. 그러니까 진짜 계속 시도와 실패가 있겠죠. 그쵸? 당연히 우리가 현실상 회사에서 모든 일을 우리가 이렇게 진짜 이상적으로 쳐내면서 할 수는 당연히 없을 것이고 거절도 해보고 거절한 게 먹힐 수도 있고 실패해볼 수도 있는데 회사 생활이건 친구 생활이건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정말로 나는 중요한 일만 하고 싶어. 우선순위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야. 라는 거를 계속해서 내비치는 거죠. 뭔가 오글거리네요. 맞다. 너는 에센셜리스트지. 이거 좀 오글거리는 문자인가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책상을 치지 않으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어요. 제가 삼각대 하나밖에 없는데 그거를 저기 사무실에 가져갔어요. 집에 하나 더 놔둬야 될까 봐요. 그리고 7번째 거절의 기술. 예를 들면 누가 이것도 사실 근데 여기 좀 나오는 예시가 좀 웃기기는 해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누가 나 거기까지 좀 태워줄래? 거기 가는데 거기까지 태워줄래? 라고 얘기하면 그러니까 나는 여기까지 할 수 있어. 제가 여기까지는 해드릴게요. 이렇게 말하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가 만약에 하남인데 갑자기 그 사람이 나한테 김포까지 태워달라 그래. 김포까지. 여기 하남이니까 예를 들어서 교통이 불편하니까 이 사람이 우리 집 뭐 예를 들면 여기서 만났다가 가야 돼. 야, 나 김포공항까지 태워줄래? 라고 하면은 거의 왕복 4시간이에요. 여러분, 왕복 4시간. 나한테 너무 무리한 부탁이죠? 누가 이런 식으로 나한테 너무 무리한 부탁을 했다. 근데 내가 거절하기가 힘들어.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선까지 얘기해라. 내가 여기 강남 예를 들면 여기 잠실까지 가면 거기서 셔틀이 있으니까 내가 잠실까지 태워줄게. 거기서 셔틀을 타고 가면 돼. 10초 멈췄다가 거절해야죠. 맞아요. 우리 아까 거절의 기술 첫 번째가 3초 말하지 말아라. 누가 너가 무리한 부탁을 하면 3초 쉬었다가 거절해라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그래서 용용님이 이런 얘기 해주셨어요. 10초 멈췄다가 거절해야죠. 이런 식으로 내가 어디까지 태워줄게. 거기서부터 너가 해. 이런 식으로 거절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하는 거죠. 이런 거 사실 회사에서 예를 들면 뭐 타부서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자료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요청한 자료가 뭔가 내가 데이터를 가공해가지고 뭔가 그 사람이 보기 쉽게 만들어주면 사실 더 좋아. 근데 내가 거기까지 할 여력은 안 돼.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로우 데이터, 그러니까 이게 정지되지 않은 데이터로 있어서 제가 이거는 드릴 수 있지만 여기까지 할 수 있지만 그 데이터를 가공해서 네가 원하는 데이터를 뽑는 건 네가 하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전체를 다 해서 주기보다는. 그쵸? 이런 식으로 내가 여기까지는 해줄게. 네가 부탁한 거 반은 해줄게. 반은 네가 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회사에서 꽤 많이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쵸? 그렇습니다. 그리고 8번째 이것도 이거 사실 저는 이거 사실 좀 하기 어려운데 특히나 회사에서는 요거 잘하면 좀 여우 같은 사람이라고 좀 보일 수도 있어요. 저 여시 같은 이렇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거 제가 하긴 어렵지만 얘가 잘해요. 이렇게 토스하는 거죠. 이거 좀 회사에서 잘못하면 위험할 수 있는데 어쨌거나 회사가 아니로 누구를 추천해주는 거 이런 방법은 또 좋겠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쓰려면 잘 써야 된다는 거, 눈총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 그쵸? 맞아요. 이거를 설명하는 글에 이런 게 있어요. 정작 도움을 받는 측에서는 도움을 받을 수만 있다면 누가 하든지 상관없다. 사실 그렇잖아요. 사실 그래요. 사실 진짜 막 팀장님도 뭔가 일을 시킬 때 어쨌거나 일이 되기를 바라지 누가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쵸? 그 말인즉슨 일만 되면 되지 누가 힘든지는 중요하지 않다. 사실 회사에서는 이렇게 풀이하는 게 더 맞기는 하지만 그쵸? 제가 하긴 어렵지만 얘가 더 잘해요 라는 거 그쵸? 누가 해주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부탁하는 사람은 그 일만 되면 된다 라는 거를 기억하시고 꼭 내가 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거 그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그거 용용 대리가 잘하는 거 봤는데 싸우자 이렇게 되는 거죠. 진짜 싸우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직원 그런 자격증 있던데 잘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 약간 좀 이렇게 조용히 얘기하죠. 그러다가 근데 그 사람 귀에 들어가면 또 약간 뭐야 자기가 하기 싫으니까 나한테 줬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요거는 상황에 맞게 잘 쓰셔야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8가지 거절의 기술을 배워봤어요. 너무 웃기죠? 너무 재밌습니다. 이거 여기서 이제 잘 적절히 이용해 보셔야 돼요. 잘 적절히. 그쵸?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읽어드렸고, 그러면서 우리가 진짜 거절까지 했는데, 거절까지 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진짜 맡은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거절하는 이유는 뭐예요? 거절하는 이유는 내가 진짜 맡은 바, 내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한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절을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거절까지 잘했으면 우리가 하는 일에 진짜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때 우리가 유념해야 할 한 가지 팁은 완충 장치를 마련하라는 거예요. 완충 장치.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진짜 안전하게 잘 하려면 안전장치 뭐가 필요해요? 앞차 간의 거리, 적정 거리 유지가 진짜 필요한 거죠. 그쵸? 그것처럼 우리가 진짜 에센셜 리스트로 살고 싶고, 진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을 잘 해내고 싶다면 완충장치를 마련하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발표 시간은 10분인데 PPT 슬라이드 100장 이렇게 만들어 오는 사람 있어요. 많아요. 진짜 많이 봤어요. 그쵸? 다 못하고 허덕거리고 거의 뭐 슬라이드를 보여주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자기는 막 말하고 슬라이드는 막 넘어가고, 그러면 앉아있는 사람은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나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쵸? 하나도 없어요. 이러면서 막 10분을 꽉 채워서 막 발표를 마치고 중요한 질문은 받지도 못하고 차단해. 이거는 너무 에센셜하지 못한 거죠. 그쵸? 사실 제가 얼마 전에 되게 유명한 사람의 강의를 들으러 갔어요. 되게 팬이었어요. 유튜브로 보고 팬이었고 되게 그거를 기대를 하고 갔는데, 강의 시간을 꽉 채워서 강의를 했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니까 막 줄을 서가지고 이제 강연하면 사인 받고 뭐 사진 찍고 이런 시간이 가면 되게 있어요. 그래서 다 이렇게 보통 인사해주고 사인해주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뒤에 일정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진 다 못 찍을 것 같아요 라고도 하셨고,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서 있는데 거기 이렇게 10명씩 묶어서 빨리빨리 사진 찍자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강의가 되게 좋았지만 끝 마무리가 되게 아쉬웠어요. 되게 아쉽고, 사실 강의를 들으러 가는 사람들이 진짜 그 강의 내용이 보통 자기 개발 관련한 내용이었거든요. 사실 자기 개발 관련한 내용이 사실 얼마나 더 독특하면 독특하겠어요. 얼마나 세상에 없는 내용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그쵸? 대부분 뻔한 내용이지만 그 사람이 하는 그 얘기를 듣고 싶고 직접 현장감을 느끼고 싶고 그 사람을 만나고 싶으니까 대부분 간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은 그 강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실 청중들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과 함께하는 개인적인 컨택의 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간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을 좀 중요시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서 조금은 그랬어요. 조금 실망했어요. 조금 뭐랄까요? 좀 그랬어요. 그래서 진짜로 우리가 모든 일에 대해서 완충 장치를 좀 마련을 해놓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1월이 저희 결혼 기념일이에요. 그래서 결혼 기념일을 맞아서 뉴질랜드로 여행을 갑니다. 그래서 1월 달에 갈 예정인데요. 예전에 미리 티켓팅도 하고, 그리고 다 계획도 세워가지고, 그 숙소도 다 예약을 짜놨어요. 숙소도 다 예약을 짰고, 며칠 전에 이제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거든요. 근데 그걸 짜면서 내가 좀 미니멀해지기는 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행 계획을 점검하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니까요, 여행 일정이 너무 빡빡한 거예요. 너무 빡빡해. 너무 피곤할 것 같은 거예요. 몸이 일단 거기 가는데 막 경유해서 가죠. 그리고 뭐 뉴질랜드는 이렇게 또 렌트해가지고 해야 되니까 운전 엄청 하는데 운전 시간이 장난 아니죠. 근데 제가 뭐 책을 보다가 여행 그 서적을 보다가 뉴질랜드에 돌고래랑 바다에서 야생 돌고래랑 같이 스킨스쿠버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돌고래랑 같이 바로 옆에서 이렇게 돌고래랑 사진 찍고 영상 찍고
그 수영할 수 있는 그거가 완전 꽂힌 거예요. 너무 여러분 생각만 해도 멋지지 않나요? 거기에 완전 꽂혀서 사실 그 일정이 좀 무리였음에도, 왜냐하면 저희가 가는 루트에서 조금 벗어나 있었거든요. 그곳이 카이코우라인가? 뭐 그런 곳이었는데, 카이코우라에서 돌고래랑 그거 약간 같이 수영하는 거, 그게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그걸 억지로 껴놨어요. 억지로 껴놨는데 이거 점검을 하다 보니까 운전 시간이 너무 길고 내가 여유롭게 이 뉴질랜드의 풍경을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안 날 것 같은 거예요. 짐 싸서 옮기고 짐 싸서 옮기고 약간 이렇게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어제 진짜 고민을 하다가 그 돌고래 수영을 일정에서 삭제했어요. 그랬더니 전체적인 일정이 굉장히 듬성듬성 돼서 이제 좀 편하게 여유롭게 내가 뉴질랜드 여행을 즐길 수 있겠구나. 거기에 그런 공기와 바람과 이런 것들을 밤에 막 와인도 한 잔 마시고 이러면서 좀 더 편하게 내일 또 어디 당장 가야 되고 이렇게 막 이렇게 촉박하게 가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읽으면서 나도 내 여행의 완충 장치를 내가 만든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천지영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늦게 들어왔는데 아직도 하고 있어 다행이네요. 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칠도박님, 돌고래랑 수영하고 싶어요. 네, 다음에 또 가도록 합시다. 한이마마, 네, 안녕하세요. 저도 늦게 들어와서 하고 계셨다고. 지금, 맞아요. 뉴질랜드 여행 준비 중이었어요. 여행은 누가 정해놓은, 맞아요. 테크트리보다 내가 즐기면서 짜는 여행이 제일 좋고 기억에도 남는 것 같아요. 맞아요. 랜드마크보다 로컬을 즐기는 게, 맞아요. 랜드마크보다는 점점 더 진짜 그냥 그 시간과 장소를 여유롭게 즐기는 게 훨씬 더 기억에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돌고래와의 수영하기, 그거 사실 너무너무 해보고 싶었고, 사실 거기에 여러분 혹시 뉴질랜드 가신다면 관심 있으시면 해보세요. 엄청나게 큰 향유 고래와 수영하기도 있어요.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뉴질랜드 스토리인가? 아무튼 뉴질랜드와 관련된 사진만 올리는 그런 채널이 있는데, 거기서 진짜 큰 향유 고래랑 사람이 거의 요만한데 고래가 이만하거든요. 이렇게 찍힌 사진을 보고 그거에 너무 끌려서 제가 그걸 찾아보다가 돌고래 여행을 발견한 거거든요. 근데 포기했습니다. 그 순간의 경험도 좋지만 그 순간의 경험 때문에 전체적인 일정을 빡빡하게 잡고 싶지 않아서 제 여행에 완충 장치를 마련을 했어요, 여러분. 네. 그래서 비에센셜 리스트는요, 언제나 최상의 시나리오를 가정하는 경향을 보인대요. 하지만 에센셜 리스트는 돌발 상황에 대응하는 시간까지 고려를 해서 계획을 수립한다 라고 책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었어요. 그쵸? 그래서 저도 계획을 세우면서 나도 미니멀해지기는 예전보다 많이 미니멀해졌다라고 스스로 좀 생각하기도 했고, 이쪽 책을 또 읽으면서도 나 그럼 완충장치 마련한 거네 라고도 생각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돌고래가 룸말님을 기다리는 거 아닐까요? 진짜 큰 마음 먹고 보겠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요즘 다들 현진처럼 여행하는 걸 즐기죠. 맞습니다. 점점점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행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니까 훨씬 더 여유롭게 여행하는 그 문화가 퍼져나가는 것 같아요. 그쵸? 한번 살아보기 이런 것도 너무 많이 유행하고 있고. 항유교래가 응아 한번 해주면 인생 빈다고. 진짜 웃기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런 글도 있어요. 근데 사실 누구나 어떤 부분은 에센셜리스트처럼 살아가고 어떤 부분은 비에센셜리스트처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쵸? 사실 누구나 내가 중요한 부분은 사실 잘 하기도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비에센셜리스트처럼 막 사실 우선순위 정리 안 되고 정신없게 이렇게 살아가는 부분이 우리가 사실 혼재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300페이지에 있었는데요. 그 그림을 보여주고 싶어요. 여기 보이시나요, 여러분? 이 원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큰 원이, 이렇게 가야 되나? 큰 원이 에센셜 리스트고요.
작은 원이 비에센셜리스트, 밑에는 이렇게 반대로 된 건데, 진짜 에센셜리스트랑 에센셜리스트가 아닌데 가끔 에센셜리스트가 하는 방식만 차용하는 원래는 비에센셜리스트가 있대요.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사실 아직까지는 가끔 에센셜리스트의 방식만을 차용하는 비에센셜리스트. 그래요. 오늘 음량이 좀 작은가요? 그런가요? 어떤가요, 여러분? 일단은 제일 크게 되어 있기는 합니다. 제가 조금 멀어지면 이게 좀 작은 것 같아요. 일단은 해볼게요.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진짜 에센셜리스트가 있고 가끔 에센셜리스트의 방식만 차용하는 비에센셜리스트가 있는데 진짜 에센셜리스트는 이런 거다 라고 그분이 이렇게 쭉 적어줬거든요. 여러분들이 진짜 나는 에센셜리스트인지 아니면은 가끔 흉내만 내는 그냥 비에센셜리스트인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이거는 이제 작가님의 경우를, 자기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에센셜리스트야 라고 적어둔 거예요. 제가 쭉 읽어드릴 테니까 본인은 얼마만큼 그것이 적용되는지 한번 숫자를 세보세요, 여러분. 나는 사교 모임에 나가는 것보다 자녀들과 함께 노는 편을 택한다. 이분은 이제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훨씬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이렇다라는 거예요. 이 책을 쓰기 위해서 해외로부터의 컨설팅 의뢰를 거절했다. 이 책을 쓰는 게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그런 비즈니스의 의뢰를 거절했대요. 일주일에 하루는 하루 종일 가족과 함께 지내는데 이날은 휴대전화, 문자, 이메일, SNS 같은 것들을 아예 확인하지 않는다. 이 책을 쓰는 8달 동안 새벽 5시에 일어났고 아침부터 낮 1시까지는 오직 글 쓰는 일만을 했다. 우리가 혹시 진짜로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우리가 이런 정도로 시간과 공간을 빼서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까 봐요. 자녀들과 캠핑을 가기 위해 업무 마감 시한을 뒤로 미룬 적이 있다. 출장을 갈 때면 텔레비전이나 영화를 보지 않고 여유 시간이 생기면 생각을 하거나 휴식을 취한다. 이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출장을 갈 때면 텔레비전이나 영화를 보지 않고 유튜브나 넷플릭스, 인스타그램을 보지 않고 여유 시간이 생기면 생각을 하거나 휴식을 취한다. 이거 좀 어려운 것 같죠? 오늘의 스케줄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 일을 마치기 전까지 다른 일들은 예정에 있다 하더라도 손대지 않는다. 이거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쵸? 소설을 읽다가도 다른 중요한 일이 생기면 책 읽기를 멈추고 중요한 일을 먼저 처리한다. 이거는 뭐 재미있는 드라마를 보다가도 그쵸? 이렇게 바꿔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게임을 하다가도 다른 중요한 일이 생기면 게임을 하기를 멈추고 중요한 일을 먼저 처리한다. 지난 10년 동안 거의 매일 일기를 쓰고 있다. 아내와 데이트 약속이 있는 경우에는 강연 요청을 거절할 망정 데이트 약속은 지킨다. 페이스북 하는 시간을 절약하여 93살 드신 내 할아버지에게 자주 전화를 한다. 이거 너무 인간적이다, 그죠? 우리는 만약에 유튜브를 보는 시간을 절약하여 아니면 인스타그램 하는 시간을 절약하여 부모님에게 한 통이라도 더 전화를 한다. 이렇게 바꿔볼 수도 있겠네요. 얼마 전에는 스탠퍼드 대학의 강의 요청을 거절했다. 이 책의 홍보 및 강연을 하는 시간, 그리고 가족과 함께 지내는 시간을 고려하면 추가적인 시간을 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런 게 에센셜리스트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살고 있대요. 우리 하니마마님 좀 찔리네요 라고 했어요. 저도 좀 찔리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가족 이야기하지 않기.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쵸? 우리 진짜로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명확하게 우리가 계속 점검을 해가지고 생각을 하고 마음속에 담아둘 수 있다면, 우리가 그거를 위해서 뭔가를 한 번쯤은 거절해 볼 용기를 10번 중에 한 번은 진짜 거절해 볼 용기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틈을 조금씩 조금씩 벌려 나가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진짜 적당히 중요한 일 말고 진짜 제대로 중요한 일, 제대로 우리가 즐거운 일, 이런 거를 우리의 삶에서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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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려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짜 에센셜하게 살면, 미니멀하게 살면 우리가 진짜 좀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지금 이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맞습니다. 진짜로 맞고요. 저는 이 책을 다시 한번 읽어볼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 책과 관련해서 혹시 좀 더 일을 그렇게 미니멀하게 조금 더 선택과 집중해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책을 추가로 읽어보고 싶으시다면, 나는 일주일에 4시간만 일한다? 그 책을 추천드려요. 난 4시간만 일한다. 그 책도 함께 읽어보시면 훨씬 시너지가 날 거예요. 그 책도 진짜 추천드립니다. 맞아요. 선택과 집중, 포기해야 되는 용기가 중요하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라고 하는데요. 맞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뭔가 우리가 굳이 용기를 낸다기보다는 우리가 진짜로 내 마음속에 굳은 우선순위가 생기면은요, 좀 예전보다 덜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용기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 같아요. 내가 용기를 내는 게 아니라, 결심했어. 이렇게 해서 내가 갑자기 용기를 막 마음 먹고 내는 게 아니라, 진짜로 내가 이게 중요하면 용기가 자연스럽게 나는 것 같아요. 지금 용기가 없는 건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직 내 마음속에 정확히 서지 않아서이다? 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책 읽었어요. 너무너무 자극되는 책이죠. 너무 이래. 맞아요. 나나지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맞아요. 저도 시스테마에서 4시간만 일하고 싶어요. 맞습니다. 요즘 점점 이렇게 살고 계시는 분들도 주변에서 이렇게 시도해 보시는 분들도 많이 생기는 것 같고요. 사실 직장인이 이렇게 하기란 어렵죠. 그 4시간만 일한다 그 책에서 나온 책도 사실 현실적이진 못해요. 직장인이 특히나 한국에서 자신의 삶에 이렇게 적용시키기에 분명히 어려운 부분도 많습니다만, 그거를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 변형해서 내 삶에 녹일 수 있는 방법을 조금씩 생각해보면 또 굉장히 저는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노마드 시대인데 너무 일하니까. 맞습니다. 저는 하루에 4시간인 줄 알고 읽었는데 일주일에 4시간이더라고. 맞아요. 충격적이요. 일주일에 4시간이에요. 맞아요. 심지어 실제로 그 글을 쓰신 분은 팀 페리스인가 아무튼 그런 분이신데 거의 한 달에 4시간밖에 일 안 하실 거예요. 실제로는. 맞아요. 뼈 맞아서 내일 정형외과에 가게 됐습니다. 반성하게 되네요. 맞아요, 여러분. 벌써 11시 40분이에요, 여러분? 저 이렇게 오래 했어요, 오늘? 진짜 에센셜 하지 못하네, 이 책 리뷰. 그쵸, 여러분들 오늘 이 책 제가 너무너무 좋았고, 사실 그냥 슬슬슬슬 읽으면은 이거 진짜 현실적이지 못하네,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잘 한번 생각해보면 이렇게 응용해서 내 삶에 녹일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은 책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저 이렇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꼭 제가 삼각대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많이 흔들리죠? 죄송해요. 네, 여러분. 네, 맞아요.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한이마마니 감사. 돌고래를 계속 이렇게 보내주셔서 제가 또 약간 대리만족이 됩니다. 돌고래 투어를 가지 못하지만 대리만족을 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에센셜리즘으로 여유를 주면서 나의 일에 집중해야겠어요. 맞아요. 우리 오늘 배운 거절의 비법 한 번만 쭉 제가 간단하게 리뷰를 할게요. 꼭 다음 주에 한 번이라도 써먹어 보세요, 여러분. 꼭.
이거가 시작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누가 뭘 부탁하잖아요. 그러면은 3초만 말을 하지 말래요. 우리가 아까 10초까지 이렇게 막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얘기를 하지 않다가 거절을 해본다. 좀 이렇게 침묵을 두는 거죠. 상대에게도 이 사람이 거절을 어렵구나. 약간 이런 뉘앙스를 비추는 의미도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부드러운 거부. 거부를 하면서 다음 그거를 잡아라. 다음 약속을 잡아라 라는 얘기도 있었고, 일정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하고 이렇게 좀 간곡하게 거절하는 방법도 있었고, 팀장님이 일을 많이 주면 이 일을 하는 대신 저는 또 무슨 일을 뺄까요? 그러면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해주세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친구들한테는 야, 안 돼, 못해 이렇게 계속적으로 얘기를 그냥 편하게 해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7번째는 여기까지는 할게요. 김포공항까지 태워달라는 사람한테 잠실까지는 태워드릴게요. 거기서 너는 셔틀버스를 타고 가세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8번째는 여우 같은 방법일 수 있겠지만 제가 하긴 어려운데요. 걔가 더 잘해요 라고 얘기를 하는 방법. 네, 이렇게 오늘 마지막 한마디 포인트는 맞아요. 거절할 건 거절하고 선택할 건 선택해서 나의 시간과 여유를 갖자. 이 질문 하나만 가져갈게요. 더 적게, 이 문장 하나 가져갈게요. 더 적게, 하지만 더 좋게. 이게 에센셜리즘을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적게, 하지만 더 좋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중요한지도 알아야겠고, 거절할 줄도 알아야겠고, 완충장치도 둬야겠고 등등등이겠죠, 그죠? 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제가 다음 주에는 라방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몰라가지고 일단은 비워뒀었고요. 비워뒀었고 혹시 할 수 있게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 12월 마지막 주 29일에는 법륜스님의 지금 이대로 좋다 라는 책으로 우리 2019년 한 해 따뜻하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연말에 만나요. 한 주 잘 보내시고 거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 I'm gonna make you m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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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n it's cloudy, I don't see you. When it's dark, I lose your spark. And I don't